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에듀피디에서 국어를 강의하는 정훈상입니다. 자, 이제 오늘 아주 의미 있는 강의, 지역 인재, 정말 우리 훌륭하신 인재분들을 위한 국어 압축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의무봉 정훈상 국어라고 제가 강조합니다. 천사의 옷은 바느질 자국이 없다. 즉 완전 무결하다라는 걸 제가 표방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으로서 정말 실수하고 다음에 잘해드릴게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완성되어 있고 이 강의만으로도 여러분이 합격할 수 있도록 압축 강의를 통해서 비전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또한 추후에 정말 제대로 된 천천히 차근차근 걸어갈 수 있는 국어 강의가 있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드리면서 국어란 이런 것이다. 압축해서 강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의무봉 정훈상 국어, 정상 국어가 곧 시험이다라는 것을 부끄러움이 없이 여러분이 시험을 보고 났을 때 입증하고 증명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자신 있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지역인재 국어 압축 강의와 관련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고 바로 본론으로 핵심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기본이라고 하는 것 충분히 공부에 대한 기본은 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지만 지금부터 기본이다. 지금부터 기초다라고 생각하고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시작이 빠르면 빠를수록 끝도 빠르게 되고요. 성공이든 실패이든 간에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전에 큰 박수를 보내고 그리고 정말 잘 선택했다. 대세가 그렇다. 그리고 여러분이 출발하시는 만큼 역시 조력자가 되어서 잘 도와드리도록 제가 책임감 있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목표가 없으면 곡선, 목표가 있으면 직선입니다. 결국 우리가 직진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를 정했기 때문이잖아요. 목표가 없을 때는 그냥 방황하는 것 당연합니다. 내가 뭘 해야 할지, 무엇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목표의 부재 또는 방법의 부재, 대상의 부재, 누구에게 배워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건 당연히 부재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부터 목표를 정했고 여러분의 작은 고민과 갈등들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부터가 이제 인생의 직진이 된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앞만 보고 우리 직선처럼 점을 향해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표를 세운다라는 것, 도전한다라는 것, 돈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민하고 선택했다면 이제 뒤돌아볼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국어와 관련된 10가지 유형을 크게 소개한 후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할 건데요. 그래도 가장 많이 시험에 출제되는 영역, 전 영역 통틀어도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비문학 독해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인재 시험에서도 비문학 부분이 최대 6문제까지 출제되고 있었던 기출의 경향을 기출문제로도 여러분에게 해설 강의를 한 게 있으니까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그래서 비문학 독해 어느 정도 가능한 주제, 제목, 일치 이런 사실적 사고도 있지만 추론 문제, 순서 문제, 비판적 사고 문제 이런 사고 문제 유형들이 최근에 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되 수능보다 10배 쉽습니다. 수능보다 100배 쉽습니다. 라고 제가 약간 과장한다면 수능보다 훨씬 쉬우니까요. 여러분 크게 길이로 보아도 수능에서는 이미 1200자, 1400자 이상 길이가 늘어나는 반면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는 길어야 800자, 정말 길면 한 문제 정도는 1000자 정도 가능하지만 정말 짧은 600자 정도, 400자에서 600자 사이에 단락으로 보면 단락 한두 개 정도, 많아야 단락 3개, 4개 정도만 가능한 거니까 길이에 부담이 없습니다. 소재의 부담도 없습니다. 수능에서 어려운 경제 지문이라든지 과학 기술 지문이라든지 이런 제재적으로 문과 이과를 가리는 그런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읽는데 큰 부담도 없어요. 다만 비문학에서 하나라도 틀리면 이건 좀 타격이 있다는 거죠. 다 맞아야 하는데 그 틀릴 수 있는 하나를 잘 찾아서 예를 들어 수능에는 나오지 않았던 순서 문제라든지 아니면 추론과 관련해서 약간 우리가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는 문제 그것을 얼마나 철저히 객관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문학 독해 문제들도 제가 신경 써서 여러분에게 압축 강의해 드릴 겁니다. 자, 문학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학은 정말 공부 없이 풀어도 된다 이러신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분명한 작품의 중요성
그리고 문제에 따라서 선지를 보는 방법, 요령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아는 것만으로서 우리가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잘 적용하고 잘 실행해야 되는 것이니까 역시 실수 없이 주관성인 문학을 얼마나 객관화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 강조합니다. 이렇게 비문학과 문학만으로도 거의 50%를 차지하는 지역 인재 기출문제의 경향을 보게 되고요. 또 그 외에도 역시 수능에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지식이 필요하고 암기가 필요한 어문 규정입니다. 한글 맞춤법 57항이 있고요. 또는 표준어 규정 중에서 표준어 사정원칙 26항, 표준 발음법 30항, 외래어 표기법 15항, 로마자 표기법 7항 모두 합쳐서 135항이라고 하는 다양한 어문 규정의 항목들을, 그래서 국립국어원에서 발표한 어문 규정의 사례만 가지고도 기본적으로 약 1,500개 정도 되는 쉬운 예들부터 그 이외의 어려운 것들까지 약 한 4,000개 이상 정도 되는 다양한 어휘들을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어문 규정으로서 O와 X가 확실히 정해진 거니까 말이죠. 그래서 어문 규정도 최소도 문제, 최대 3문제 정도 출제되고, 특히 띄어쓰기 같은 경우가 이제 공무원이 되실 분이잖아요. 어떤 대학에 진학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시험이라면 공문서에 적합한 어떤 양식을 국어에서부터 먼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서도 독해와 관련된 어떤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이런 것들이 또 수반이 되어야 되겠죠.